A씨는 8살 아이에게 접근해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어요. 그 후에 집에 와 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2차례 전송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당신 곁의 김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동이 실제로 보지 못한 음란 메시지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사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 놀이터에서 8살 아이에게 접근해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어요. 그 후에 집에 와 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2차례 전송했습니다. 다행히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A씨의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서 아이는 이 메시지를 보지 못했어요. 이 사건을 접한 2심 법원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동이 메시지를 실제로 못 봤으므로 성적 학대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면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아동이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성적인 수치심을 줄래야 줄 수가 없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장해서 해석했어요.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해친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대법원은 행위자가 반드시 성적 학대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즉, 객관적으로 아동이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학대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거죠. 대법원이 특히 강조한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연한 사정일 뿐이다 라고 했거든요. 아동의 실제 인지 여부는 이러한 범죄 성립에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법리는 제가 다룬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요. 어린이집에서 교사들끼리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교사가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교사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몸싸움 과정에서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이가 몸싸움 이전부터 이미 선생님 품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이 상황이 모두 끝날 때까지 계속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 아동은 자기가 자는 동안에 어른들이 자기를 안고 싸웠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법원은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습니다.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은 유무죄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거든요. 오늘 소개한 대법원 판결과 정확히 같은 논리입니다. 아동이 실제로 인지했는지 여부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동의 건전한,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느냐는 점입니다. 이 판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동 관련 범죄에서는 아이가 몰랐으니까 괜찮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원은 아동 보호를 위해서 매우 넓은 범위에서 학대 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접촉하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학교 교사, 학원 강사 등 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모든 행동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이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아동이 잠들어 있었다고 해서 면책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객관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동 보호에 관한 사회적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법원의 이런 판단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